교통 시스템 구축은 물론 눈부신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된 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이유로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고속도로 강국으로 성장했는데요. 도로, 공항, 항만 등 사회기반 시설의 필수이자 중요한 원료 중 하나인 아스팔트 콘크리트, 일명 아스콘입니다. 그러나 아스콘 업계는 대기오염 발생의 근원지로 인식되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친환경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미 있는 도전과 걸음을 만나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도로 포장 공사가 한창인 금호 워터폴리스 대구 국가산다.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실은 대형 화물차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지금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제가 도로 위를 차를 타고 달려만 봤지 이런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처음입니다. 어떤 현장인지 자세히 한번 둘러볼게요. 도로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운전자의 안전까지 보장해야 하는 도로 포장 공사. 바쁜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최유승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도로 포장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현장일까요? 신규 도로를 지금 포장하고 있는데요. 저희 순환 아스콘, 순환 중공 계질 아스콘을 깔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네. 기존 아스팔트는 160도에서 150도 정도에 포장하고 있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30도 떨어뜨려서 제품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순환 중온 계질 아스콘. 포장 온도가 160도에 가까운 가열 아스콘에 비해 30도 정도 낮은 온도로 시공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 포장하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막 뜨거운 열기가 눈으로도 확인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까이 있는데도 그런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품과 특별한 연관이 있는 거네요. 네, 작업자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고 보통 저희가 포장하다 보면 하얀색 유증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저희 제품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기오염 물질도 배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죠. 네. 기존 도로 포장 공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안개처럼 피어나는 유증기. 그러나 최 대표의 신기술은 시공 온도를 떨어뜨려 연료 사용을 줄이고 유증기를 감소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열기뿐만 아니라 온도를 낮춰주면서 탄소 저감에도 도움을 주고 친환경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온도를 이제 적게 올리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그 연료 사용량이 줄어든 만큼 탄소 배출권도 당연히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온도를 저감한 아스팔트를 통해 작업 환경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작업 중이신데 예. 이 아스팔트가 기존에 사용하던 아스팔트랑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예. 온도가 달라서 작업을 하시면서 느끼는 어떤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피부적으로 오는 온도가 낮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열기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덜한 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가에라스콘의 고온에서 나오는 제품보다는 그 120도라는 중온에서 나오는 온도로 인해서 그 화상에 대한 위험성 같은 것도 확실히 적은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유해물질 발생도 덜한 거는 같습니다. 냄새가 확실히 없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감소와 작업 환경과 화상 등의 안전사고 우려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오염의 주범은 아스팔트 포장보다는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스팔트 지금 과거에 비해서 새로운 친환경 공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특히 중저온 아스팔트 포장 기술과 상온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에너지도 줄이고 또 들어가는 연료도 줄이고 그리고 지금 노후된 포장들을 저희가 회수하다 보면 재활용 아스팔트 포장재 랩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고 시공 현장에서
공사하는 그 과정들을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이면 저희가 충분히 환경 보호적인 측면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해 물질, 탄소 배출을 줄인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어떻게 탄생됐을까요? 그 비밀을 찾아가 봅니다. 마치 소다만 소쿠리 안에 담긴 듯 살림이 우거진 한적한 곳에 위치한 공장. 그러나 고즈넉한 풍경과는 달리 공장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흐릅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아스팔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네.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어떤 과정 중에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아스팔트가 도로의 제품이긴 한데 저희는 제품을 생산할 때 일단 기름을 정제하고 나온 아스팔트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 골재에다가 가열해서 나오는 생산 과정이고요. 지금 저희는 일반 가열 아스팔트보다 온도를 20도에서 30도 정도 떨어뜨린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특별한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과 공정에 있어서 좀 신경 쓰셔야 할 부분도 많고 까다로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한번 가열 온도가 생산 기계에서 한번 올라가 버리면 다시 내려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열 온도를 가장 적정히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다시 적정 온도로 내려올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가열 온도를 관리하는 것이 탄소 저감형 아스팔트 생산의 관건이 됩니다. 일반적인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160도 이상의 고온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 소비량이 많아 총먼지와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 시 온도를 낮추고 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 저감형 아스콘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최유순 대표. 비장의 기술력이 더해지면 탄소 저감형 아스콘이 만들어집니다.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 역할은 무엇으로 하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중원화 첨가제라서 첨가제라고 고상형 첨가제를 개발했습니다. 그 고상형 첨가제를 AP에다가 투입을 해서 기존에서는 가열을 170도까지 해야 될 제품을 150도까지 떨어뜨려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아스팔트가 여기 있는 거죠? 네, 기술력으로 개발한 첨가제를 넣어 아스팔트 생산 공정의 온도를 낮춰준다는 얘긴데요. 130도를 전후한 적정 온도가 만들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대기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유증기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어떨까요? 아까 아스팔트 떨어질 때는 이렇게 열기도 없었고 연기도 잘 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연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일반 온도가 30도로 올라감에 따라서 불안전 현수도 일어나고 뭐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증기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럼 이 온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한 18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온도가 30도 올라가면 발암 물질이나 이런 대기오염 물질이 한 30%에서 40% 정도 늘어나거든요. 육안으로 볼 수 있듯이 하얀 유증기 자체가 그런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연기가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물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대기오염 다배출 산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최유승 대표의 노력은 끊임이 없습니다. 대표님, 저기 뭐가 산처럼 막 가득 쌓여 있어요. 저게 뭐예요? 제가 이제 도로에 사용료를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원료를 받아오는데요. 아스팔트에서 나온 오래된 이제 순환골재를 제가 재생산해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많은 양을 사용하면 좋겠지만은 사용하는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데 한 30%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해서 50%에서 100%까지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지금 순환중공 계질 아까 전에 지금 나가고 있는 생산된 제품은 한 30%에서 50% 이상 지금 첨가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후된 아스콘을 매립하는 대신 50% 이상 활용해 재활용률을 높임과 동시에 환경 보존과 지킴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제품을 쓰게 되면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개질이라는 말이 있는데 개질화해서 일반 기존 가열 아스팔트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용 연한이 더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재포장이라든지 포장 시간이 줄어들고 또 포장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도로학회 생애주기 비용 분석 결과 순환중원 개질 아스콘은 1등급 신재가열 아스콘에 비해 포장, 유지보수 측면에서 30% 가까운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 분야 탄소 중립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최유승 대표. 가열 아스콘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고성능 품질과 기술력. 거기에는 사람과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의 경영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친환경 아스콘 기술 개발만 15년, 2017년 순환가열 아스콘 혼합물에 대한환경표지 인증 획득을 시작으로 순환중원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우수재 활용 인증도 전국 최초로 획득했습니다. 다양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 해외 기술이나 국내 기술 같은 거를 찾아보는데 한계점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국내에 특허가 실제로 나와 있지만은 실정화되지 않아서 그 기술을 따라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기술 개발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국가적인 정책상의 지원이 없는 한 중소기업에서 개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인도네시아 공공주택 사업부의 주요 인사들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스마트 공장 기술 적용을 위해 방문했을 정도로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술 협조와 협력에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유승 대표는 아스팔트 제조 시공업체에서 친환경과 탄소 중립의 키워드를 내세우며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앞장서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유승 대표는 지난 5일 2024 도로의 날 기념식에서 친환경 아스팔트 혼합물 제품 개발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1년 탄소 중립 경영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두 번째 경사입니다. 아스콘 생산업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환경의 가치를 둔 그의 부단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지만 그의 도전에 끝은 없습니다. 친환경 제품이라고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친환경 제품인가? 정말 탄소를 저감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델링을 구축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정말 탄소를 저희 제품을 쓰게 되면 어느 정도 저감이 되는지, 또한 이 저감된 아스팔트를 통해서 지자체에 탄소를 기부할 수 있는지, 그런 친환경적인 모델에 대한 어떤 방법론을 구축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도로를 보다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시민에게 환경적 편익을 제공하는 기술 개발을 위해 힘쓰는 최유승 대표. 대한민국 아스콘 업계의 친환경 선두주자로서의 그의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